causality, causalität. 이것은 원인이라는 뜻의 causa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인이 뭐냐를 찾아가는 행위, 그것이 causality, causalität, 독일어로 causalität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공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쓰이는 용어죠. 카우사에서 온 말이니까 같이 씁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causalität는 학문적인 용어로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Ursächlichkeit라는 말을 씁니다. Ursache. Ursache라는 말은 그 원인이 뭐다 하는 걸 할 때 Ursache라고 Ursächlichkeit는 인과관계를 표시할 때 쓰는 말이에요. Ursächlichkeit. 여기서 Ur라는 말, 맨 앞에 있는 U와 R 이 말은 그 시원이 뭐냐? 원초적으로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원주민 할 때도 그 우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원주민, 원래부터 거기 살던 사람들. 원래부터 있었던 조상을 말할 때도 뭐 그로스파터 그러면 독일어의 할아버지죠. 그로스파터. 그러니까 파터, 그로스파터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이상의 조상을 우어 그로스파터라. 우어. 그러니까 그 맨 처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사건이 났을 때 그 우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 우어가 접두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우어를 붙이면 맨 처음으로 시원으로 가는 걸 말해요. 그리고 Ursächlichkeit. 원인이 뭐냐? 그것을 찾아가는 것 Ursächlichkeit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통이 없어요. 그 시원을 찾아가는 그 인과관계를 찾아서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역사적 전통, 이게 없어요. 잘못됐으면 그냥 넘어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시 다 너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덮어요. 그리고 또 덮어요. 또 잘못됐는데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아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아. 왜 그 멍청이 같은 인간들을 대통령을 뽑아 올린 거야 전부 다. 그 원인을 따져서 그 기록을 해놔야 되거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뒤로 쫓아가 보자.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 이 국가적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시작이 문재인이야. 왜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재인이라니까? 나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을 등한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불편해요. 그리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은행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내 위에 분들은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일하면서 의사결정하는 방법의 이 불합리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나는 이랬어요. 도대체 왜 이걸 이따위로 하지? 내가 학교에서 선생을 할 때는 내 반 아이들 내가 딱 맡아서 내가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였거든. 아이들 사고 안 나게 하고 아이들 한 반에 뭐 여러 명 있으니까 사고도 나고 그러거든. 사고 안 나게 하고 아이들 잘 관수하고 잘 가르쳐서 아이들 키워내면 그건 내 책임이거든. 근데 그건 누구 다른 사람도 와서 못해. 교감도 교장도 그 터치를 못해요. 그건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행 들어가서 보니까 한국은행은 내가 하는 일은 다 윗사람들이 할 일을 내가 대신 해가지고 검토해서 결제받고.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나는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되게 불합리하다고. 아니 자기는 결제할 게 아니라 자기 일은 자기가 하면 되지. 이걸 왜 딴 사람 보기 해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독일 연수 갔을 때 내가
윗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그 시발시발만 한 게 아니라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내 일을 잘 하면서 이거는 이상하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뭐 내가 뭐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다 잘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독일 연수를 가게 됐잖아. 가서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아는 거야.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완전히 불합리하니까.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걸 고치려고 그랬는데 그걸 실패했다는 얘기를 이전 시간에 강의 때 얘기를 잠깐 했어요. 지금 이것도 그때 당시 내가 한국에 가서 이거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똑같은 불합리성을 내가 정치판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거야. 아니 이게 잘못된 건데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지 않지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와, 이거는 도저히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되게 한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있다고. 그게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끌려간 사람이 조국이고 임종석이고 노영민이고 이런 애들이야 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문임노조라고 내가 이름을 붙이고 얘네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정치적 책임을 그리고 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국민이 시민들이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에 대통령 하다가 결국은 히틀러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쏙싹쏙싹쏙싹거리는 그 주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과반 일당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다 득표를 한 그 히틀러 당을 시키지도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안 시켜도 되거든요. 대통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서 쏙싹거리는 얘기를 듣고 히틀러를 총리로 시켰어요. 총리로 시키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넘어갔죠. 히틀러의 손아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의 넘겨준 사실상 정권을 넘겨준 힌덴부르크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을 어마어마하게 거국적으로 장례식을 히틀러가 치러주고 그 후광을 입어서 자기가 총통이 되잖아요. 그러자 독일 국민들은 2차 대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힌덴부르크는 무덤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힌덴부르크라는 패밀리 네임이 사실상 유명무실할 정도로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데 가서 힌덴부르크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힌덴부르크 그 당시 그 시절에 있던 고 사람들 이외에는 그 후손들에 대해서 이름조차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철저하게 그 정치적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독일 사람들은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을 다 갈아요. 성을 갑니다. 성을 갈아. 물론 이제 독일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 가는 거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성을 갈아줍니다. 뭐 이렇게 쓰다가 이게 불편하다거나 내 성이 이게 패밀리 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밀리 네임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우리 한국처럼 아예 불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바꾸려면은.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뭐 결혼할 때 뭐 패밀리 네임을 뭐 바꿀 수도 있고 또 이혼해도 뭐 바꿔도 되고 되게 뭐 안 바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귀찮으니까. 그런 힌덴부르크 이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쪽팔리거든. 정치적 잘못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재인을 아직도 추앙하는 등신 같은 앵간들이 있다는 거야. 이름이 중요하고 그 성이 중요해서 그 성의 가문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힌덴부르크는 반대의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힌덴부르크란 패밀리 네임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요즘은 아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힌덴부르크라는 패밀리 네임
성이 아주 나쁜 인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압력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정치적, 사회적 처벌입니다. 나는 문이임 노조 이 5명 사회적, 정치적 처벌을 우리 시민들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Ursächlichkeit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국민적 고통, 국가적 위신의 추락,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국가를 망가뜨린 이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냐? 문재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놈들, 그놈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합시다. 그래서 인재 선발의 기초를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은 지난번에까지는 내가 말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당연한 걸 당연한 줄 몰라 사람들이. 문재인을 아직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주요 사건의 원인이 있었고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환경 조건 하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건에 이 플레이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건 속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파악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나타난 결과가 뭐였냐를 보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때 행동했던 의도가 뭐였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사건과 그 사건을 일으킨 맥락,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의 주요 원인이 뭐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인이 맞아 이랬구나 라고 이랬으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 선생님 문재인을 안 뽑으셨나요? 김종훈님 문재인을 뽑았죠. 아니 내 강의를 그렇게 듣고도 몰라요? 문재인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 알았다니까? 뽑았다니까?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 이제는 다 알았으면. 김종훈 선생 문재인 다 뽑았죠. 문재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단군이래 다 성군이라고 생각했지. 다 유튜버들이 그 설레발을 까니까 다 그래서 그 2017년에 다 뽑았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친문 당선자들은 조용히 문재인 만나서 조국 당 교섭단체 논의하고 온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자기네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만약 그러면 그 미래가 없을 겁니다. 다 뽑았죠. 국민들이 다 속은 거예요 그때. 이제는 그 사태의 진실을 알았잖아. 그랬으면 돌려야지. 그랬으면 돌려야지. 그랬으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주요 사건에 그걸 원인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의도도 파악됐고 그러면 그 결과가 이래서 나왔구나 하는 걸 알면 코딩할 수 있죠 이제. 근데 이걸 한 번만 해서는 어렴풋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하고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를 선발할 때는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할 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하면 더 확실해지죠.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지사장들 뽑거나 그다음에 외국 기업이 서양 기업이 한국에 있는 한국 현지 법인의 대표를 뽑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인사 컨설턴트들을 데리고 와서 한 일주일간 호텔에서 이 후보자들을 면담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반드시 어떤 사건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을 보면서 질문하고 하는 일을 여러 번 합니다. 한 번 면접하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뭐 후보 면접하는데 10분 이렇게 한다면 다 엉터리입니다. 몇 번씩 합니다.
내가 학생들을 뽑을 때도 내가 그 한양대학에서 그 아너스 프로그램 과학 분야 영재성 있는 학생들을 별도로 뽑을 때도 보면 아주 확실한 애는 한 1시간 인터뷰합니다. 보통 한 2시간 하죠. 그리고 좀 이상한 애는 한 번 더 불러서 합니다. 아니, 대학에서 학생, 이미 한양대학에 입학한 아이들 중에서 이제 특별 코스를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그 코스에 뽑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회사에 중역을 뽑거나 하물며 검찰총장을 뽑고 중앙지검장을 뽑는데 아무것도 인사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직무유기요, 국기문란인 거죠. 그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에게 정치란 무엇인가?